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토스토어 사업개발부서의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이 큐브 스토리지라고 하는 오토스토어의 자동 창고가 실제 이 제조업의 각 섹터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실제 적용 사례와 사업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조업의 창고라고 했을 때는 제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자재 창고가 있을 테고요. 또 완료 이후에 제조 이후에 완제품 창고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모든 섹터에서 이런 제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대비 인원이 한 2배가 늘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모든 요청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웨비나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원래 1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25분으로 축약본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질문이 있으실 텐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션이 끝나고 Q&A 세션에서 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도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채팅창에 링크를 들어가셔서 폼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과 함께 자료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웨비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물류자동화라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는 제조 공정관이나 제조 공정과 창고를 연결해 주는 것을 의미했던 것 같고요. 현재 있어서 실제 제조업 물류자동화라고 했을 때는 소재나 부품, 완제품, 반제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입출고를 자동화하는 것 쪽으로 의미가 더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 자동화라는 ASRS 내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큐브 스토리지라고 하는 오토스토어의 사업 소개와 또 실제 글로벌 각 제조업 섹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스토어 시스템 사업개발부서의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많이 익숙하신 장면일 텐데 모든 창고가 복도가 필연적입니다. 사람이나 지게차나 로봇이 다니는 복도가 있어야 하고요. 또 이 렉 사이에는 빈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창고는 빈 공간이 더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공기가 더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낭비되는 공간이 없는 공간 효율적인 솔루션이 오토스토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창고가 이 렉이나 선반이 도미노처럼 서 있어서 작업자가 직접 트래블링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입출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전통적인 개념을 좀 버리셔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통로 같은 공간을 없앴기 때문에 기존 공간의 4분의 1만 있으면 저장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기존 창고의 캐파를 최대 4배까지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고 면적의 부동산 사업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창고 자동화 솔루션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면적 비교를 했을 때 만토트 박스 기준으로 일반 창고나 AGV는 2300평, 크레인이나 셔틀은 1600평, 오토소는 760평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창고 대비 4분의 1 공간만 있으면 되고요. 크레인 대비도 2분의 1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상단에 로봇이 여러 대가 있는데 한두 대가 문제가 생겨도 작업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대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알람을 띄우겠죠. 그럼 작업자가 긴급하게 올라가서 이 오른쪽의 서비스 공간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에러가 발생한 로봇이 가지고 있던 할당량들은 나머지 로봇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어떤 납기가 크리티컬한 그런 섹터에서 또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오토스토어는 마치 레고처럼 어느 공간이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애물이 있건 기둥이 있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브릿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왼쪽 하단처럼 터널을 뚫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분만 메자닌 위에 중층에 올릴 수도 있고 전체를 다 또 메자닌 위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창고에 간선물이 있을 테고 기둥이 있으실 텐데 어떤 기존 창고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토소는 설치가 빠르고요. 확장과 이전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가 입출고를 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 저희가 2달 전에 유럽에서 저희가 찍어온 영상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A처럼 현재의 물동량으로 설치를 해놓고 만약에 처리량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B처럼 로봇을 더 얹거나 입출고를 하는 포트를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체 물동량이 늘어났을 때는 C와 D처럼 작업을 멈추지 않고 확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전체 시스템이 또 이전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실제 부산에 사용하고 계시던 고객이 작년에 충북으로 이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나 10년 이후에 늘어날 물동량으로 높은 비용으로 현재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재 물동량으로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기업의 성장성에 따라서 확장을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토소는 자동으로 최상단의 고빈도 빈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더를 냈을 때 로봇이 그 해당하는 제품이 있는 빈을 작업자에게 인출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빈을 다시 되돌려 놓을 때는 무조건 최상단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출고 빈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상단에 배치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조 공정에서는 제조 차수 일정을 넣어놨을 때 그 일정에 따라서 바로바로 출고할 수 있게 상단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새벽에 어떤 오더가 들어오게 됐을 때 작업자가 출근해서 바로 인출 가능하도록 상단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토스토어는 작게는 몇십 평에서 몇천 평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대부분 소규모와 중규모 프로젝트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소규모라고 했을 때는 천고 한 2.7m, 3m 공간 천고 정도고 면적은 한 3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일 때 한 2,000빈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중규모는 한 300평 이하의 한 2, 3만 빈 정도 이 정도에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하던 작업을 로봇이 자동화했을 때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인원 감축 효과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작업자가 했던 어떤 이송이나 인출이나 입출고를 도와주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줄이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기존에 제조 공정에서 필요했던 인력이 필요했던 공정에 투입함으로써 전체 창고나 제조 자동화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창고가 그 숙련된 작업자 몇 명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분이 없을 때 또 애로사항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 오토소는 숙련도가 낮아도 쉽게 배우고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토소는 5개의 모듈로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고장이 덜 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뼈대인 알루미늄 프로파일인 그리드가 있고요. 그 내부에 들어가게 되는 토트박스 개념인 빈이 있습니다. 또 작업자가 입출고를 하게 되는 포트가 있고 작업자를 도와서 X, Y로 움직이면서 빈을 입출고를 도와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마치 공항의 관제탑처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빈은 이 3종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가로 세로는 동일합니다. 400에 600이고 높이만 220, 330, 425 이 세 가지 타입이 있고요. 넣을 수 있는 무게는 최대 30kg로 동일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빈이 가운데의 330 사이즈인데 맥스로 쌓았을 때 16단이고요. 이 경우에 안전펜스까지 감안해서 7.5m면 맥스 높이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대 낮게는 한 2.7m 그 정도면 한 4, 5단 정도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로봇은 저희가 4종 있습니다만 왼쪽에 R5와 R5 플러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3.1m/s고요. R5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빈과 중간 빈, 그리고 R5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빈까지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이 소비 전력이 상당히 낮은데 가정용 전력인 단상이 220V, 100W 정도의 소비 전력이어서 한 10대가 소모하는 전력이 냉장고 한 대와 동일할 정도로 소비 전력을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작업자가 입출고를 하는 공간을 포트라고 하는데요. 포트는 7종이 있는데 실제 이 3종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시간당 몇 개의 빈을 인출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되겠는데 컨베이어 포트 같은 경우는 시간당 180빈, 캐러셀 포트는 400, 릴레이 포트는 650빈까지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출고를 1000빈을 해야 된다 시간당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캐러셀 포트 3개면 충분하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이 포트 수량은 컨설팅을 통해서 수량을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작업하는 장면인데요. 작업자가 인출을 해서 피킹을 해서 박싱을 해서 재고 공정으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쉬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컴팩트하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휴먼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 왼쪽 상단이 빨갛게 표시가 돼 있고 하나로 돼 있으면 작업자가 그 해당하는 공간에서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팅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제품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도 있고요. 또 제품이 담겨있지 않은 공간에 손을 넣었을 때 에러를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띄울 수 있는 라이팅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전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시각적인 측면을 극대화해서 버튼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옵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작업자 없이 산업용 로봇이나 픽앤플레이스를 이용해서 입출고를 할 수도 있고요. 작업자와 협동할 수 있는 협동 로봇, 그리고 AGV를 이용해서 실제 입출고를 하는 고객사도 있습니다. 이 네 번째인 그리드는 뼈대 프로파일,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의미를 하는데요. 구성 부품이 17개이기 때문에 설치가 상당히 기간이 짧고요. 또 확장과 이설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데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20년간 로봇이 수대, 수백 대, 수십 대, 수천 대까지 제어할 수 있는 이 로봇 군집 제어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AP 통신 알고리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미 20년 동안 이미 이 시장에서 안정화가 됐고요. 또 설비 이중화를 하면서 99.7% 거의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보통 ERP나 WMS를 사용하고 계신데 호환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토스토어를 스타트업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는 90년대 말에 런칭을 했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관련된 모든 섹터 보시면은 반도체, 전자, 기계, 식음료, 헬스케어, 항공, 방산우주까지 모든 업종에서 현재도 6만 5천 대의 로봇이 사람 대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이 ROI라고 하죠. 투자 대비 얼마나 빨리 회수하느냐. 이 부분을 저희 회사는 오피셜하게 1에서 3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 체감상 국내에서는 2에서 4년이면 투자금을 회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이 창고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이시고요. 이미 아래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두루두루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포스코, GS칼텍스, KT, 엑시움, 네이버, 카카오, 그 외에 자동차, 반도체 업계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특장점을 정리를 드리면 기존 창고의 밀도를 4배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창고 공간을 최대 75%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부동산적인 측면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창고의 냉난방 비용이나 항온 항습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로봇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인력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또 확장과 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로봇 10대가 소모하는 전력이 냉장고 한 대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전기세가 한 달에 900만 원인 고객사가 120만 원으로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ESG적인 측면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께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글로벌 제조업의 각 섹터에서 이 오토스토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특성이 이 스큐 사이즈가 상당히 작고 또 스큐는 상당히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싱가포르의 PDC라고 하는 프로덕트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이 어떤 도시국가 같은 특성답게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보관 밀도를 늘리는데 조금 더 치중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보관 밀도를 4배를 늘렸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창고에 500밀리언 달러 정도 재고가 있던 거를 2빌리언, 그러니까 한 6,500억 정도에서 2조 6천억까지 실제 향상을 시킬 수 있었고요. 또 재고 특성상 정전기 방지 타입인 ESD빈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반도체 유통업계의 한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회사고요. 이 반도체 업계 특성과 동일하게 한 33만 종의 스큐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스큐를 오토스토어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간을 한 60% 줄일 수 있었고요. 피킹 속도 또한 한 78% 증가를 시키면서 어떤 효율성을 많이 끌어올린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는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전공정의 식각 장비, 증착 장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에 대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콘크리트 메자닌 위에 오토소를 설치를 하면서 저장 공간을 한 60% 정도 감소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인원까지 한 50%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장비 업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반도체 업계 장비 특성상 이 납기가 상당히 중요한 업종이고요. 오토소는 로봇 한두 대가 문제가 생겨도 납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점도 주요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램 리서치 프로젝트 이후에 저희가 국내에 2차 전지나 2차 전지 장비, 반도체 업계에서 많은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력 변압기 업계가 상당히 호황입니다.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로는 GE, 지메스, 히타치 같은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본 업계인 히타치는 스위스에 오토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작은 사이즈죠. 한 3000빈에 로봇 2대 정도를 설치를 했고 어떤 창고 구석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가 됐습니다. 실제 저희 국내 변압기 업체도 상당히 호황인데 국내 뭐 중공업이나 어떤 중소형 변압기를 만드는 국내 변압기 업체 또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전기전력 업계의 패널을 제조하는 공정에 오토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이제 인바운드가 되는 영상이고요. 자재가 입고가 되게 되면 컨베이어를 따라서 쭉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재가 컨베이어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8개의 디킨팅이라고 하는 검수하는 공간으로 입고가 되게 됩니다. 네, 쭉 컨베이어를 따라서 입고가 되게 되고요. 작업자가 검수를 하고 오토스토어 빈에 옮겨 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컨베이어를 따라서 오토스토어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다시 제조 공정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실제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9시간 운영을 했다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면서 인건비도 많이 줄 수 있었고요. 저장 공간도 대략 한 60% 정도 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TTI라는 전자소자 업계의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이 TTI는 MLCC, 컨덕터, 다이오드와 같은 아주 작은 부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 특성상 수큐가 수백만 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로케이션 관리가 아주 어려웠던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이 업체는 이 오토스토어를 메자닌 위에 전체에 올려놓고 1층에서 리프터로 이제 입출구를 하면서 또 로케이션 관리나 또 작업성을 끌어올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키팅 작업, 미리 출고를 오더를 대기시켜 놓는 키팅 작업까지 이제 포함하면서 어떤 북미 쪽에 늘어나는 물량을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방산 항공우주업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루프트한자는 독일의 국적기 항공사죠. 전 세계 6위 정도의 대형 항공사인데 엔진 부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 엔진이라는 게 하나의 작은 부품이 에러가 나도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상당히 타이트한데 그래서 오토소를 통해서 이런 보관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내 이제 대한항공도 엔진을 수리하고 오버홀하는 그 엔진 MRO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한항공도 계약을 앞두고 있고요. 실제 뭐 전투기나 뭐 전차 그런 방산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업계에서도 쓰고 있고 육해공군의 정비창 그리고 보급창 쪽에도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하면은 큰 부품을 떠올리시는데 뭐 엔진이나 미션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소물이 더 많습니다. 어떤 뭐 브레이크라든가 뭐 서스펜션, 필터류, 플라스틱 사출품, 전자부품, 제어부품 등이 상당히 이런 업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하면 타이어를 떠올리실 텐데 실제 전동화 부품, 제어 부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업체는 메자닌 위에 올려서 리프터로 내려서 1층에서 입출고를 하고 있고 재고를 2배 늘리면서 저장 공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 애프터마켓 파츠의 글로벌 대기업 중에 말레라고 있는데요. 말레 같은 경우는 이 업계 특성답게 10만 종이 넘는 부품을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레가 북미와 전 세계를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토소를 통해서 고밀집 저장을 할 수 있었고 또 선별 피킹이나 포장까지 포함시키게 되면서 늘어나는 납기 대응까지 충분히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현재는 선반을 쓰고 있다가 이렇게 오토소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장비 업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터필라 같은 경우는 오토스토어의 아주 팬과 같은 업체고요. 전 세계 9여 개의 사이트에서 수십만 빈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 호주 사이트 같은 경우는 실링이나 어떤 배관 잡자재, 피팅 같은 류들을 보관하고 있고요. 오토스토어와 일반 파레트랙을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코벨코는 일본의 대표적인 중장비 업체인데 이 업체는 좀 특이한 점이 기존의 제조 리드 타임을 5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자라는 목표를 세우셨고요. 그래서 제조 공정과 이 창고를 수출 부지에 내재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팅 공정을 포함하면서 제조, 투입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고 실제 휴먼 에러도 많았는데 많은 감소를 이뤘고 그러면서 제조 리드 타임을 50일에서 절반가량 축소했다고 합니다. 로봇 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환학이라는 일본 업계가 있고요. 일본 고객사들은 특이한 점이 어떤 처리량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보관 용량을 증가시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나 일본처럼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들 특성인 것 같고요. 실제 기존 창고의 공간을 4배까지 확장했다고 합니다. 또 이 회사는 팬데믹 이전에 최소한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오토스토어와 자동화를 접목을 했고 실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효과를 많이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용 자재나 자동화 부품 기업이 많은데요. 그중에 일본의 트러스코라고 하는 업체는 산업용 공구를 일본 전역에 B2B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답게 보관량을 3.5배 늘렸고요. 그 이후에 4개 센터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또 SMC라고 하는 일본의 자동화 부품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 업체인데 미국에 대규모로 오토소를 설치를 했고 북미 쪽의 매출을 2배로 타겟을 두면서 재고도 그만큼 확장해야 됐는데 그래서 실제 기존 창고의 캐파를 재고를 2배까지 늘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이 작고 스큐가 많은 업계의 특성상 작업자의 피로도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실제 설치 이후에 직업의 피로도도 감소됐고 만족도도 향상됐다라고 인터뷰한 사례도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면 아실 만한 화이자, 존슨앤존슨,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업체에도 사용 중입니다만 매드라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의 사이트에서 한 80만 비 정도, 로봇만 해도 1,500여 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품, 수술용품, 환자용품, 식음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가 최근에 대부분의 업체가 어떤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일반 선반 렉을 사용하고 계시다가 이후에 오토소를 대규모로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내 제조업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초에 광양제철소의 자재 창고를 통합하는 풀필먼트 센터를 준공을 했고요. 기존의 창고가 300개가 분산되어 있었던 걸 하나로 통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비효율적인 인력이나 어떤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제철소에서 생산하는 모든 어떤 스틸 재질의 작은 부품과 또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품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자체 물류자동화 솔루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소를 적용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제철업계가 이 대표적인 탄소 발생 업계인데 그래서 어떤 에너지 감소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오토스토어가 어떤 정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가장 주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철업계에서도 납기가 상당히 크리티컬하다. 그래서 어떤 오토스토어는 로봇 한두 대가 문제 생겨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납기적인 측면도 중요했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IT 기기와 그 주변 기기 그리고 액세서리 보관 용도로 쓰고 있고요. 기존에는 100% 수작업을 하다가 창고 자동화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보시면 아주 작은 한 2,500평이 로봇 4대 정도로 소규모로 쓰고 계신데요. 추후에 확장까지 감안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외국계 전동화 부품 업체로가 있는데요. V사는 전동화 전기차 하이브리드의 제어보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특성답게 SENT라고 하는 이 PCB의 칩을 삽입하는 공정에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오토스토어 내부에는 이 릴 자재, 수삽 자재들이 보관이 되고 이 오토스토어는 항온 항승 그룹 내부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존의 평치를 감안을 하셨고요. 그 평치 대비 한 3분의 1 정도 공간을 줄이실 수 있었고 또 이 칩이나 어떤 소자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 타입인 ESD 빈을 적용을 했습니다. 또 의료기기, 의료용품 업체에서도 적용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 덴탈 제품을 생산하시는 덴티스라는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덴탈 업계가 최근에 상당히 호황입니다. 이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주가나 매출도 상당히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이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생산량도 늘려야 됐고 또 해외 수요와 납기의 정확성도 대응해야 됐기 때문에 오토스를 적용했다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바이어가 왔을 때 어떤 이런 스마트한 솔루션을 보여주면서 회의를 하겠다라고 레이아웃을 잡아서 현재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은 아닙니다만 국내에서 가장 크게 적용하고 계신 사이트가 CJ 대한통운이고요. 한 900평 되는 공간에 76,000빈 로봇 1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년이 넘게 해외나 국내나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점은 이미 이 시장에서 안정성이 검증이 됐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 초기 단기에 컨설팅 단기에 저희가 이 정도 물동량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을 때 이걸 가지고 담당자분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시게 될 텐데 그 이후에 그 데이터가 동일하게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제 다른 물류 자동화 쪽에서는 그 데이터가 재현이 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제 오토스토어는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이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사에서 받은 물동량과 실제 작업성, 예를 들면 뭐 작업 시간, 쉬는 시간까지 넣었을 때 현재 작업성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또 연간 피크치나 어떤 변수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높은 데이터 수치를 제공드려가지고 추후에 데이터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이런 툴이 또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토스토어에 대해서 장점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SCM 페어에 출품을 합니다. 이 SCM 페어는 구매자재 업계에서는 가장 큰 전시회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데모를 가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방문해 주셔서 데모도 보시고 또 컨설팅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없으실 경우에도 오셔서 스터디 차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잘 들으셨습니까? 방금 보셨던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채팅창에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폼을 작성해 두시면 저희가 선물과 제가 오늘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근차근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이게 메자닌 위에 어떻게 올릴 수 있냐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 아래 가운데처럼 일부만 중층인 메자닌 위에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시스템을 모두 다 메자닌 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1층을 기존과 동일하게 어떤 제조 공정, 아니면 쇼핑 공정, 그런 공정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메자닌 위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물류자동화가 오토스토어다라고 또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를 제가 좀 더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330 사이즈 빈인데요. 저희가 16단으로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16단으로 쌓았을 때 맨 아래 빈을 꺼내려면 너무 느린 게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저희가 잠깐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맞습니다. 중간에 있는 빈이나 맨 아래 빈을 빼려고 하면은 로봇 여러 대가 협동을 해서 하나씩 빼게 되는데 이 메커니즘은 잠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제품을 출고를 하고 나서 로봇이 작업자에게 가져다 주고 나서 다시 이 빈을 되돌려 놓을 때는 무조건 최상단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고빈도의 제품이 담긴 빈은 자동으로 맨 상단에 적층이 되게 되죠. 그걸 굳이 제어하지 않아도 그렇게 상단에 적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추럴 슬러팅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빈도의 제품을 굳이 아래 두지 않고 위에 쪽에 둬서 바로바로 인출을 할 수 있고요. 또 제조업에서는 차수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차수 데이터를 미리 넣어놨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빈을 끊임없이 위로 빼놔서 그 차수 공정에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아침에 작업 출근하시기 전에 어떤 프레퍼레이션 타임을 한 20분에서 30분 가져가게 되시면 미리 상단 배치를 해서 바로바로 인출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굳이 뭐 하단에 있는 빈을 빼더라도 실제 작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속 처리까지 가능한 솔루션이 오토스토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방금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빈은 세 가지로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만 저희가 창고 자동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가로 세로가 400에 600이고요. 높이에 따라서 220, 330, 425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제품은 저희 솔루션 말고 더 큰 제품을 커버할 수 있는 창고 자동화를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넣을 수 있는 무게도 최대 30kg이기 때문에 4, 50kg다 중량물이다 라고 하면은
뭐 크레인이라든지 뭐 파레트 셔틀을 이용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 오토스토어에 넣을 수 있는 소물 아니면 중물 일부 하나 시스템 쓰시고, 아니면 일반 렉이나 아니면 고중량물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파레트 렉, 이렇게 혼용으로 많이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예, 발표 자료는 저희 그 채팅창 링크에 따라 들어가시면 저희가 폼을 작성해 주시면은 자료와 영상과 그리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으신데요. 여기 보시는 이 브릿지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실제 국내에도 이렇게 브릿지를 설계하시는 고객이 있습니다. 창고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한 5m 정도 높이를 해가지고 현재 하시는 고객이 있으시고요. 그랬을 때 이 상단의 이 레벨과 이 브릿지 레벨이 동일해야 바로바로 신속히 입출고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소방법이나 건축법을 좀 지역의 이런 법을 확인하셔가지고 설치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에러가 났을 때 저희가 기존에 한 50년대부터 써왔던 물류자동화 솔루션이 이런 크레인 방식일 텐데요. 크레인 방식도 좋긴 합니다만 단점이 이 크레인 하나가 망가졌을 때 이 열은 전체에 멈추게 됩니다. 저도 실제 업체 영업을 다녀보면은 여러 대 중에 한 대가 멈춰 있는데, 그래서 왜 이거는 멈춰 있냐 여쭤봤을 때 고장이 났는데 전화를 했는데 하루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 라고 좀 듣기도 했고요. 근데 오토스토어는 장점이 이 상단에 로봇이 여러 대가 있게 되는데 한두 대가 문제가 생겨도 이 출고 속도에 문제가 없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대가 에러가 나면 알람을 띄우면 작업자가 긴급히 올라가서 이 오른쪽에 서비스 메자닌으로 데려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로봇이 에러가 난 로봇이 가지고 있던 할당량들을 나머지 로봇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게 멈춘다거나 할 수 있는 우려는 거의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업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납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컨선이 있으신 고객들은 또 저희 제품을 선호를 하시기도 하고요. 정전이 나게 됐을 때 저희 로봇은 또 배터리 타입이기도 하고요. 저희 컨트롤러 안에는 UPS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작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그리고 운영하는 시간을 커버할 수 있게 UPS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게 됐을 때 저희가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현지 작업자와 통화를 해가지고 이 정전이 나게 되면은 오토스토어도 있지만 또 제조 공정의 어떤 장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가동을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 출고하는 공간을 포트라고 하는데, 포트에 또 리트라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은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퍼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별도의 UPS를 설치하셔서 그래서 정전에도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확장 부분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네, 오토스토어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입출고를 실제 하고 있으면서 오른쪽에는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물류 자동화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하려면은 공간 확보도 어려우시고요. 아마 기존의 걸 멈춰야 됐었는데 오토스토어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이제 프레임을 확장을 해서 나중에 로봇을 더 얹고 동기화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 이제 물류 자동화, 창고 자동화를 검토를 하실 때 어떤 몇 년 이후에 늘어날 물동량을 감안해서 더 크게 지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물동량으로 작게 해놓고 나중에 실제 물동량이 늘어났을 때 확장이 가능합니다. 확장할 때도 뭐 장애물이 있건 기둥이 있건 상관없이 확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부분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다이렉트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오토스토어의 파트너랑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국내 파트너가 한 6군데 정도 있고요. 모두 한 이 업계에서 한 20년, 30년 된 아주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대기업, 중소기업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와 계약,
유지 보수, 뭐 설치 모든 계약을 다 맺게 되고요. 저희 파트너도 서비스 팀이 있고 저희도 이제 파트너 서비스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어떤 코드가 떴는지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저희 파트너가 투입이 되고 저희도 투입이 되고요. 또 저희 파트너가 어떤 자재나 뭐 로봇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뭐 로봇을 들고 가서 교체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네. 또 초기에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어떤 서비스 키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리는 하실 수 있게 저희가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면적이 좀 친구 비용에 대한 사실 면적 부분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간 밀도적인 측면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요 맨 아랫단이 일반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만토트 박스로 2,300평에 쓰셨던 거를 한 1,000평 언더로, 그러니까 최대 3분의 1, 4분의 1 공간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고가 실제 뭐 2개, 3개인 고객사가 저희와 같이 하나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정도로 공간 밀도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맞습니다. 각 층 한 층에 한 시스템을 설치하셔야 가장 효율이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층에 예를 들어 방화벽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소방법상 방화벽을 걷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2개 정도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요것도 사실 하나의 시스템처럼 하나의 컨트롤러로 엮어가지고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장 밀도 뭐 인건비 부분도 문의를 하셨는데요. 음, 오토스토어는 자동 ASRS라고 하는 자동 보관 입출고를 도와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입출고 작업은 작업자가 직접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래블링 타임을 아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입출고 부분도 많이 효율화를 할 수가 있고, 또 로케이션 관리에 실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기존의 창고는 어느 제품이 어디 있는지 작업자가 알아서 트래블링을 해서 입출고를 하게 되는데, 그 로케이션 관리에 대한 공수나 시간이나 인력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작업자가 어떤 로케이션을 변경을 했을 때 B라는 작업자가 그 위치를 알아가지고 이제 입출고를 해야 되게 될 텐데, 이런 로케이션 관리가 아예 없어지게 되고요. 실제 오토스토어는 어느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기존의 레가시한 창고는 어떤 도미노 형식으로 A, B, C, D 창고가 서 있어서 A, B, C, D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작업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트래블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로케이션 관리, 이동 부분에 대한 공수가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더라도 입출고는 작업자가 직접 하셔야 되고요. 근데 자동화를 다 해놓고 휴먼 에러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이 돼 있고요. 보시면은 왼쪽 상단이 빨간색이 돼 있고 하나라고 명기가 돼 있으면 그 공간에서 작업자가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입고할 때 바코드를 찍고 하기 때문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출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고 오피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피킹을 해서 바코드를 찍고 박싱을 하거나 쉬핑을 하거나 제조 공정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휴먼 에러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사실 이 휴먼 에러가 시간이나 비용 부분에 많이 차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많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파란색이 표기가 돼 있고 수량이 하나라고 돼 있죠. 그럼 이쪽에 라이팅을 쏴줘서 작업자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 픽툴 라이트라는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업자가 제품이 왼쪽 상단에 있게 되는데
다른 곳에 손을 넣었을 때 에러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옵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조금 못 믿겠다, 완전 자동화를 해달라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산업용 로봇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산업용 로봇을 쓰시게 되면 어떤 법적으로 펜스를 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펜스를 쳐도 안 쳐도 되는 협동 로봇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 협동 로봇, 비전, 진공기술 AMR까지 활용해서 실제 국내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고객사도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은 저희에게 따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각 담당자가 직접 방문드려서 세미나나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빈을 뺄 때 문의를 해주셔서요. 네, 요거 보시게 되면은 네, 가장 상단이 저희가 이제 홀이라고 하는데, 이 빈이 한 20% 정도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운데 있는 빈을 빼고자 할 때는 하나씩 빼고 중간에 있는 빈을 출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빈도의 입출고가 요구되는 빈들은 상단에 자동으로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아주 하단에 있는 빈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을 문의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로봇이 몇 대냐, 아니면 포트가 몇 대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사이즈의 오토스토어라고 할지라도 이 수량에 따라서 최대 금액이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빈이 330 사이즈 빈인데, 저희가 맥스 16단으로 쌓았을 때 상단 레일까지가 한 5.5m고요. 펜스 한 2m 고려했을 때 7.5m면은 충분히 맥스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뭐 한 10단이나 최대 한 4단이면은 천고 한 2.5m, 일반 사무실 공간 높이죠. 이 정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무동량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작은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 3,000빈 정도의 최소 로봇 수량이 한 4대 정도 됩니다. 4대 정도의 컨베이어 포트 2대 정도 했을 때 뭐 어바웃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8, 9억대, 뭐 10억 요 정도 선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 비용이 뭐 정비례하진 않고요. 규모가 크게 되면은 또 비용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러 문의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컨트롤러는 저희가 오토스토어에서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저희 기술로 제작한 컨트롤러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 안에는 저희가 이 로봇 군집 제어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과 군집 주행의 차이는 자율주행은 로봇 한 대가 길을 찾아간다고 하면은, 군집 제어는 로봇 수대, 수십 대, 수백 대가 일사불란하게 에러 없이 가장 짧은 동선으로 가장 단시간 내에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그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미 20년간 이게 시장에서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큐브 스토리지라고 하는 비즈니스 내에서는 가장 신뢰성이 높고 매출도 가장 높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위에 WMS나 ERP를 쓰고 계신데, 상위가 있고 저희 컨트롤러가 있고 가운데는 이제 WCS, 이 호환을 위해서 WCS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WCS는 저희 파트너가 제공을 해드리고 거의 100% 호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단, 16단에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16단이 맥스긴 합니다만
18단도 검토 중이긴 한데 이 질문해 주신 분께서 저희를 아주 오토서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18단은 아마 내년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출시 계획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예, 포트 또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이 포트 수량을 고객사에서 직접 정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포트 같은 경우는 시간당 입출고 성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맥스 수치가 뭐 180빈 시간당, 뭐 400빈, 650빈 정도 나눠져 있는데요. 이 물동량 데이터를 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어떤 포트를 어느 위치에 몇 개를 쓸 건지 저희가 정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최적의 빈 수량, 로봇 수량을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피크치나 어떤 변수들을 감안해서 그 안전율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고, 어떤 비용을 조금 더 줄이시고자 하시면은 저희가 어떤 공정을 제안 드려서 이 로봇이나 포트 수량을 최소화해가지고 제안을 드려서 또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또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시간당 입출구 타겟 빈 수량이 있으실 텐데, 보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시간당 2,000빈을 입출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한 2,600빈 정도 입출구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연간 피크치나 어떤 변수들 뭐 모든 업계가 뭐 이런 피크치가 다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류 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스마스나 또 광군제, 뭐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뭐 이럴 때가 좀 피크치가 될 거고요. 또 공구 업계 같은 경우는 어떤 봄, 여름, 2월 정도가 더 피크치긴 한데,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또 시스템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WCS를 제공하는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파트너사가 6군데가 있는데요. 한두 군데 제외하고 WCS를 제공하고 있고, 사실 이런 저희 뭐 LG CNS, 삼성 SDS, 현대 글로비스, 뭐 미국의 업체인 데마틱, 또 아세테크, 이런 업체가 저희 파트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물류자동화 하드웨어 이전에 어떤 WCS나 네트워크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이미 20, 30년 동안 이 플레이어로서 한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국내외에서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떤 특정한 WCS 메이커나 뭐 그런 걸 원하시면은 저희가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와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문의도 해주셨는데요. 저희 로봇은 이제 R5와 R5 플러스라는 저희가 로봇이 4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 전력이 우선 가장 낮은데요. 저희 10대가 소모하는 전력이 한 냉장고 한 대가 정도 될 정도로 또 소비 전력이나 어떤 전기 비용을 많이 낮추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출시된 로봇이 이제 R5 프로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R5는 납산 전지 일반 자동차용 전지 배터리고요. R5 프로는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더 좋고 효율이 좋고 또 충전 시간도 짧고 가동 시간이 높은 장점이 있는데, R5보다는 약간 비싸긴 합니다만 R5 프로를 썼을 때는 로봇 수량을 조금 더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서 인원을 몇 명이나 줄일 수 있냐라고 가끔 여쭤보시는데요. 이 ROI 부분은 저희가 고객께서 직접 검토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안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몇 대 해서 어, 어떤 규모로 제안을 드리면은 그 공간적인 비용, 인원 감축 비용, 작게는 뭐 지게차나 아니면 지게차 연료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뭐 전기세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게 제가 제안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별도의 설명회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방문 드려가지고 설명회나 세미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링크 폼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소정의 선물과 제가 오늘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